안녕하세요. 오늘 22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죠. 여기에서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8회 때 작년에. 그래서 우리 그 221페이지 연역을 보면 나와 있는데, 처음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했고, 양가로 1번.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어 오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 바뀌었다가 22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2017년 작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어떻게 통합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흡수 통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이란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도입됐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만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는 2문제가 출제되고 외국인 토지법에서 1문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소.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2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해서 5문제가 작년에 출제되었습니다. 28회 때. 그리고 222페이지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할 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 주택법에도 포상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223 목적과 용어의 정의인데,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읽어보면 이 법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허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할 때 허가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허가 2가지, 토지거래 허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어정의 양가로 2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중개대상물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중개대상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즉 중개대상물 중에서 토지, 건축물만 신고 대상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용어정의에. 그래서 학개론에서 쓰는 부동산, 민법에서 하는 부동산 다 다르죠, 의미가? 법마다 용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이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만 신고하는 거지 임목 등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를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의미예요.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고 오직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외국인 등이 있는데, 기억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리얼에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미엄에 자본금 2분의 1,
의결권 2분의 1 전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해야 되는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2분의 1에 거기 보면은 몇 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7번에 있죠? 동그라미 7번, 56번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외국인의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어 정의. 그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외국인이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영주권을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외국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신고 의무자인데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기억에 22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거래 당사자 밑줄 치시고요. 앞에 용어 정의의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었죠.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7번에 1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2개, 잔금일로부터 60일이 2개가 있습니다. 37번 암기 프린터.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시험에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X입니다. 지금 그 뉴스에 보니까 이 60일이 너무 길다. 현실적으로는 거래 이루어지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60일까지 있는 것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좀 더 15일이나 뭐 30일로 앞당겨야 된다. 원래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일로 개정되었었는데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올해 또 연말에 바뀐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허위매물 올리는 거 네이버나 직방, 다방 이런 데 허위매물 올리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험 보는 날까지 바뀌면 시험에 나오겠죠. 바뀌면 말씀드리고요. 오늘 프린트 내드렸나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된 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바뀐 거는 바로 바뀌면 만약에 프린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은 뭐가 다르냐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으면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 신고관청은 해운대구청장이 되겠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그다음 신고관청, 그 다음에 허가관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가 있으면 수원시장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천안시 서북구, 청주시 상당구, 전주시 덕진구, 포항시 남구, 창원시 성산구가 있으면은 진해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입니다. 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까지 구가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한 명 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맨 밑에 니은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쉽게 줄여서 그냥 국가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26페이지. 그런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만약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어서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개사 모두 다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지만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했죠. 서명 또는 날인.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신고대상물입니다. 신고대상물.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하고 다르다고 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대상물입니다. 신고대상을 2017년 1월 작년부터 확대했습니다. 뭘 확대했냐면 분양계약, 그 다음에 상가,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확대했는데요. 그 뭘 확대했냐면은 1번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옛날에도 신고했는데 작년부터 1월 20일부터 확대된 게 뭐냐면 2번이 확대됐습니다. 2번.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뭡니까? 토지 건축물이죠. 아까 부동산의 용어정의가 임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게 7개입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7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3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주택법. 이 두 개만 사실상 보면 되겠죠. 이 두 개만 개인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택법은 보면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대상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5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복리시설, 분양대상, 대지, 만제곱미터 이상. 이게 뭐냐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30호,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오피스텔은 30실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인 경우는 최초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이게 없었거든요. 작년에 신설됐다고요.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상 분양받는 경우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분양받아도 최초 분양받았을 때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은 없잖아요. 이 7개 법에 보니까 박스 안에 7개 법에 건축법은 없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 분양받았을 때는 신고할 필요 없고 이걸 전매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러나 아파트는 최초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2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바로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기억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할 뿐만 아니라 전매할 때도 해야 되고, 그럼 29호, 29세대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 빈집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신설됐다고요.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지금 전매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한하고 있죠.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이.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또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전매를 허용했죠. 공법에서. 이런 바뀐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맨 밑에 신고 기한인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28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신고관청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권성구가 있으면 권성구청장이 신고관청이고요.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제출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4번 신고필정 교부와 검인의제입니다. 신고필정을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작년 1월 달 개정되기 전에는 적시였습니다. 적시였는데 전부 이제 신고필정 교부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검인의제인데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정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양가로 5번 별표하시고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작년 거기 22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2017년 9월 26일에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일단 두 개 신설된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3억 이상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신고해야 된다. 즉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따로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암기 프린터에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 13번에 보면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돼 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조그만한 입자를 실종, 분실한 중개인을 기소했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입자, 이 두 개가 입주여부,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인데 이건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박산에 229페이지 박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할 때 실은 뭐냐면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5번에 있죠. 실종, 종은 몇 번에 있어요? 3번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중은 어디냐면 7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개는 2번 계약 체결일. 인은 1번 인적사항. 그 다음에 기소할 때 기는 6번에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는 몇 번에 있어요? 소는 4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조그만한 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입자가 입주여부, 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게 11억짜리가 미성년자가 18세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했어요. 피가 프리미엄 2억이 붙었는데도. 왜냐하면 이걸 계약하면 자금 출처 신고하면 결국 부모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밝혔냐면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소명만 하면 돼요. 자금 조달은 입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직장 다녔던 사람 같으면 월급은 전부 다 모았다고 하면 돼요. 그럼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도 돼요. 생활비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생활비 주는 교육비, 생활비 대주는 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거는 계략적 사항만 밝히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전혀 소득이 없는데 10억 어디서 받았다고 벌었다고 하기 힘들겠죠. 알바해서 벌었다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 공법을 조금 보면 주택법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이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도 단독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규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준주택이니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고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이에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용어 정의도.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양가로 6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작년에 이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10월 달에 시험 보는데 너무 임박해서 그런지 이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이 감정평가사 작년에 부동산학 원론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3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지금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는 공법이 잘 나오죠. 그 부동산학 개론이나 원론은 뭐 잡다한 걸 내도 돼요. 그래서 작년에 감정평가사에 나온 공인중개사법 3문제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에스크로우 제도, 즉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독점, 전속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 요 3가지가 나왔어요. 부동산학 원론에. 그래서 잡다한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학 개론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 부동산 정책이니까 정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부동산 정책에서도. 부동산 학개론에. 양가로 6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이 뭐라고요? 주택법 제2조에 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단독, 다중,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 3억 이상, 초과가 아니고 이상, 3억 이상인 주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 아닙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서식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2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번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매수인 외의 자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법무사나 개업공개사가 될 겁니다.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내모하세요. 50일. 60일로 착각하기 쉬워요.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4번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이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를 못하니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겠죠. 그 50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업공개사나 법무사한테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50일 이내에 하는 건. 개업공개사나 법무사한테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관청에는 딱 며칠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50일 이내에 제출해야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0일 이내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한테 50일 이내에 주면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고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이거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신고관청에 가서 꼭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인터넷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그냥 그 빈칸에다 입력만 하면 돼요. 부모한테 받았다, 대출 받았다, 아니면 뭐 이때까지 저축해가지고 모았다,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경력이 있으면 그 뭐 한 푼도 안 쓰고 연봉 3천만 원이면 10년 동안 다녔으면 3억 모았다고 하면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되고요.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230페이지까지 신고 방법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이 있는데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방문신고를 먼저 해볼까요? 전자문서, 방문신고 두 가지가 있다.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이 되겠고요.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전자문서입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국토교통부 RTMS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입력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시군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그냥 빈칸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대리인은 안 된다. 지금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휴폐업신고는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다만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고할 때도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지금 전자문서 안 되는 것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전자문서 안 되는 게 좀 더 있어요. 다음에 이제 나오면 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험에 전자문서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출제됐다. 인장 등록과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 작년 28회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본인이 신고할 때는 항상 본인이든 대리든 신고하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전자문서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의 법용 이거 공인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은 아예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아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거는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되니까 대리인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라고 하면 거래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했죠. 거래 당사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은 자필 서명 없어도 됩니다. 처음에 만들 때에는 신분증에도 자필 서명이 있어야만 했는데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법인 인장이 되겠죠.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신분증 대신에 회사는 본인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본인 위임장이면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 두 명 걸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될까요?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출을 대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제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돼요. 제가 중개도 해봤고 뭐 친구 것도 중개해보고 직거래도 해봤는데 법무사들이 현실적으로는 매수인급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거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어차피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되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된다고요. 그 등기법에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잖아요. 등기 관할 위반인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는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보고 인용하지 않는 걸 기각이라 하고 각하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다고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받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수인급만 받고 있어요. 이거 위임장하고. 왜?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문서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거의 전자문서로 합니다. 대부분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전자문서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는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합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매수측 개업공개사는 전자서명만 하면 돼요. 60일 이내. 만약에 60일 이내 매수인 측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안 하면 매도인 측은 이미 제출을 다 해놨어요. 그래도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아요. 60일 이내 신고 안 한 걸로 보고. 제가 그래 연수교육을 가봤더니만 그런 개업공개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매도측이라서 이미 신고서 다 제출했고 서명 또는 날인도 했는데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 안 했는데 왜 나한테까지 과태료 부과하냐.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공무원 아니고 그냥 강사일 뿐입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저 공무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지만 그건 신고서 수리가 안 된 거예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면 그 둘 다 부과돼요. 그러니까 매도측 개업공개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0일 되기 전에 서명 또는 날인 했는지 보고 매수측에 빨리 하라고 이督촉을 해야 되겠죠? 현업에 나가서는. 어떤 개업공개사들은 아예 공동중개하면 신경 안 쓰거든요. 상대방에서 매도측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신경 안 쓰는 개업공개사들이 많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즉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굳이 다른 거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법무사 사무원들도 보면 법무사 사무장들도 그냥 그 사무장이라는 것만 있으면 서류 위임장 같은 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일일이 또 개업공개사 위임장 가지고 오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소속관계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신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 이거 작성하려면은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에 별도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더라고. 은행 법용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따로 공인인증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인 매수인도 휴대폰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 휴대폰에 보면 또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요. 계약서 5년 보존할 필요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이 시스템상 해제신고하면 해제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산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약서 5년 보존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보존되니까. 그리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 제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대출금리도 우대해 줍니다. 금리도 더 싸게 해주고요. 등기 비용도 할인해 줍니다. 그 법무법인하고 MOU가 체결돼 가지고 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이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적응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데 핑계는 불편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들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는 의뢰인 보호하고는 사실 없죠. 상관 없죠. 개업공개사들이 일단 귀찮고 또 안 해보니까 두렵고 안 해본 거 새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적응하기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도입됐을 때도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막 의뢰인들 그 정보가 다 누출된다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다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해면 싫어하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들 이제 소득이 노출될까봐 싫어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국세청에서는 개업공개사 세무조사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동그라미 5번 결론은 전자계약서 즉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하면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정 교부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개만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그 동국대에서 실무교육할 때 연수교육할 때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의해가지고 녹화해놨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도 이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돼요. 그럼 신분증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사실 외국인은 별로 없으니까 안 적어놓은 건데 외국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그러면 신고 필정 동그라미 니은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이다. 그리고 이 신고 필정은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23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신고서 23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중개시 이렇게 돼 있죠. 서식 232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중개시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 3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할까요? 아니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할까요? 개업공개사만 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2명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명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33 유의사항 5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유의사항 5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233페이지 유의사항 위에 5번 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 밑줄 치시라고요.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건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 두 번이나 개정됐는데 1월 달에 개정되고 7월 달에 또 개정됐는데 실제 우리 분양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고 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우리 아파트 살다가 팔 때는 부가가치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요. 등기하기 전에 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최근에. 그 다음에 그 8번 밑에 작성 방법 8번을 보면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여기 있네요. 최종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이게 내가 위에 있는 유의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면적. 그게 7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집합 건물 전용 면적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을 적고 아파트는 주거 전용 면적을 적는다고요.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을 적는 게 아니고 공유 면적은 안 적는다는 이야기죠. 전용 면적. 전용 면적에는 발코니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 안 돼 있잖아요. 복도 면적 이런 것들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 234페이지 신고 필정.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즉시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 235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정정, 변경입니다. 해제, 정정, 변경.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해제 신고의 경우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이제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럼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고쳐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서식이 없다고 신고 필정에다가 정정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고칠 사항을. 따라서 전자문서로 안 돼요. 정정 신청도.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정정 신청도 법정 서식이 없고 신고 필정의 정정사항을 고쳐서 제출하면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할 수 있다. 등기 신청한 후에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인터넷에 자전거래라고 치보세요. 부동산 자전거래.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가 뭐냐면 작전 세력들이 주식에 이게 쓰는 용어래요. 작전 세력들이 예를 들면 집이 8억인데 10억으로 올리고 싶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10억에 거래한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나 하면 되잖아요. 계약금 안 주고도 해버리면 되죠.
꼭 계약은 계약금을 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10억에 계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짜고 뭐 매수인 매도인 그냥 혼자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계약 인적사항만 적어가지고 그래놓고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실거래 가격 시스템에 저장이 돼가지고 해제 신고 안 해버리면 그렇게 거래된 걸로 남아버리잖아요. 기록이. 그럼 그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봐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 밸류 맵이라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밸류 맵이라고 이걸 다운받아서 보면 실거래 가격이 다 떠요. 그러면 팔아 가던 게 10억에 거래한 걸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호가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호가. 입으로 부르는 가격은 안 믿지만 실거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왠지 공신력이 있잖아. 아, 이렇게 올라갔나 보다. 10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걸 자전거래,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니 많이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값 올리려면 이렇게 해보시라고 한번. 한 2억 비싸게 거래한 것처럼 신고해놓고 해제 신고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해제 신고 안 했다고 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235페이지입니다. 메뉴의 기억 해제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니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 지체 없이 밑줄. 작년에 적시가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즉 전자계약서상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 지금 작년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했는데 그런 규정이 삭제됐다. 여기까지가 해제 신고가 되겠습니다. 해제 신고.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